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월급 통장에서 돈이 조용히 증발하고 있습니다. 연령 1% 금리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1천만 원을 꼬박 1년 넣어둬도 이자가 고작 10,000원이거든요. 커피 3잔 마시면 끝나는 돈입니다. 그런데 같은 돈을 증권사 CMA로 옮기기만 했어도 최소 20만 원은 더 받을 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놔둡니다. 주거래 은행이라서 증권사 앱이 뭔가 낯설어서 솔직히 귀찮아서이 막연한 귀찮음이 매년 수십 허공에 날리는 기회비용을 만들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죠.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돈이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돈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현금 관리 시스템 지금 시작합니다. CMA가 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종합자산관리계좌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증권사에서 만드는 입출금 통장이에요. 은행 통장이랑 기능은 똑같습니다. 돈 넣고 빼고 이체하고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자 붓는 방식이 다릅니다. 은행은 보통 월 단위로 이자를 정산하거든요. 중간에 돈 빼면 이자가 거의 안 붙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500만 원을 2주 넣어뒀다가 급하게 빼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자는 0원이에요. 월 단위 정산이니까요. 2주 동안 돈이 일한 대가가 없는 겁니다. CMA는 다릅니다. 하루만 넣어놔도 이자가 붙어요. 매일매일 쌓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CMA였다면 14일치 이자가 그대로 내 통장이 찍혀 있어요. 며칠이든 상관없이 돈이 뭐하게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자가 다음날 원금이 돼서 또 이자를 만들어내요. 밀복리 구조입니다. 복리가 매일 작동하는 거예요. 물론 하루 이자가 눈에 확 띄는 금액은 아닙니다. 1,000만 원 넣어도 하루에 몇백 원 수준이에요. 푼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매일 아침에 켤 때마다 잔고가 어제보다 늘어나 있어요. 아주 조금이라도요. 이게 주는 심리적 효과가 큽니다. 돈이 일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니까 저축 동기부여가 달라져요. 은행 통장은 한 달 지나도 잔고가 그대로입니다. 움직임이 없어요. 정체된 숫자가 주는 무력감이 있거든요. 매일 조금씩 불어나는 숫자가 주는 성취감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장기적으로 저축 수습권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CMA가 단순히 이자를 매일 주는 것만으로 끝나면 굳이 강조할 이유가 없죠. 진짜 강점은 따로 있습니다. 금리 자체가 높아요. 시중은행 파킹 통장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높은 금리 받으려면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월급 이체해야 하고 카드 실적 채워야 하고 자동 이체 몇 건 걸어둬야 해요. 이것저것 다 맞춰야 우대 금리가 붙거든요. 하나라도 빠지면 기본 금리로 뚝 떨어집니다. 귀찮아서 조건 못 맞추면 연령 1%짜리 1%짜리 통장이랑 다를 게 없어요. CMA는 다릅니다. 조건 없어요. 그냥 돈 넣으면 됩니다. 그게 끝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은행 우대금리 수준이 기본으로 깔립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투자 계좌와의 연동성이에요. 재테크하는 분들은 돈을 예금에 묶어두지 않거든요. 여유 자금 생기면 S&P 500 ETF 사고 싶고 개별 주식 매수하고 싶고 ISA나 연금축 계좌에 넣고 싶죠. CMA에 돈이 있으면 같은 증권사 안에서 바로 이동됩니다. 클릭 몇 번이면 끝이에요. 3초입니다. 은행 통장에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증권사로 이체해야 해요. 이체 한도 걸리면 풀어야 하고 수수료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작은 귀찮음 노름들이 쌓이면 투자 타이밍을 놓칩니다. 시장이 빠졌을 때 바로 못 사요. 아예 귀찮아서 안 하게 돼요. 돈이 은행에 묶여서 생기는 손해입니다. 그래서 CMA를 허브 통장으로 쓰는 겁니다. 월급 들어오면 생활비만 빼고 나머지는 CMA에 자동 이체 걸어둬요. 거기서 다시 ISA 연금 저축 IRP로 흘러가게 만드는 거죠. 돈의 흐름이 자동화됩니다.
이체 수수료도 아끼고 관리 시간도 줄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걱정을 합니다. 증권사는 은행이 아니니까 뭔가 불안하다.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MA는 예금자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내 돈이 위험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조 자체가 다르거든요. CMA에 들어간 고객의 돈은 증권사의 고유 자산과 철저하게 분리됩니다. 증권사가 자기 사업에 쓰는 돈이랑 고객이 맡긴 돈이 완전히 다른 금고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돈은 한국증권금융이라는 공적기관에 예치되거나 국채, 우량, 회사채 같은 안전한 자산을 담보로 운용됩니다. 담보가 핵심입니다. 내가 1천만 원을 맡기면 증권사는 그만큼의 국채를 담보로 잡아둬요. 증권사에 무슨 일이 생겨도 그 채권은 고객 몫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CMA에서 원금 손실이 난 사례가 거의 없어요. 수십 년간 검증된 상품입니다. 물론 극단적인 상황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증권사가 파산하면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요. 다만 미래에셋, 한국투자, NH투자, KB증권 같은 대형사들은 신용등급이 A급 이상입니다. 웬만한 시중은행 신용등급이랑 비슷하거나 더 높아요. 금융당국 감독도 철저하고요. 법적 보장이 반드시 필요한 분이라면 저축은행을 선택해야 하지만 실질적인 안전성만 보면 CMA도 충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제 CMA의 종류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CMA에 돈을 넣으면 그 돈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잠자는 동안에도 금융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그 운용 방식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RP형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안전한 방식이에요. RP는 환매 조건부 채권의 약자인데 쉽게 풀어드릴게요. 구조는 이렇습니다. 내가 증권사에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증권사는 국채나 우량회사를 담보로 내놓아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증권사가 약속된 이자를 붙여서 원금을 돌려주고 담보로 잡혔던 채권은 다시 가져갑니다. 내 돈을 맡기고 담보를 받아두는 구조인 거죠. 이 담보가 핵심입니다. 증권사가 망하지 않는 한 내가 담보로 잡은 우량 채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돈이 안전하게 보호돼요. 설령 문제가 생겨도 담보 채권을 처분해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CMA를 처음 개설하면 대부분 자동으로 RP형이 설정돼 있어요. 별다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가장 보수적인 옵션으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안정성 측면에서는 CMA 유형 중 최상위권이에요. 다만 그만큼 금리는 다른 유형보다 낮습니다. 안전한 담보를 잡고 운용하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이 적게 붙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발행 어음형이 연 3, 5%를 줄 때 RP형은 3, 0% 정도에 머무는 실이죠. 0, 5%, 5% 차이가 작아 보여도 1천만 원 기준으로 1년이면 5만 원입니다. 그래도 원금 보호가 최우선이라면 RP형을 유지하는 게 맞아요. 수익보다 안전이 먼저인 분들한테는 가장 적합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MMF형입니다. RP형이 담보를 잡고 확정금리를 받는 구조였다면 MMF형은 다릅니다. 펀드입니다. 내 돈이 펀드 매니저한테 넘어가요. 그 돈이 하루짜리 초단기 채권, 기업 어음, 양도성 예금 증서 같은 안정성 높은 자산들에 분산 투자됩니다. 원금이 막 흔들리는 주식형 펀드랑은 완전히 다른 결이에요. 단기 자금을 굴리는 아주 보수적인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 차이가 나옵니다. RP형은 금리가 확정돼 있어요. 연면 3% 변동 없습니다. 하지만 MMF형은 실적 배당형이에요. 운용 결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잘 굴리면 RP형보다 높은 수익, 못 굴리면 더 낮은 수익. 단순합니다. 그럼 언제 유리할까요? 금리가 오를 때입니다. RP형은 금리가 고정돼 있어서 시장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내 수익은 그대로예요. 이미 약속된 숫자니까요. 반면 MMF형은 금리가 오르면 펀드가 투자하는 자산들의 수익률도 따라 올라갑니다. 시장 금리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구조거든요. 실제로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금리가 급격히 오를 때 MMF형이 RP형보다 0.33%에서 0.5% 5%포인트 높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1천만 원 기준으로 연에서 5만 원 차이입니다. 금리 상승 기회는 MMF형에 앞섭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금리가 떨어지면 MMF형 수익률도 같이 내려갑니다. 확정금리 받는 RP형보다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결론은 이겁니다. 금리 방향을 읽을 수 있고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싶다면 MMF형이 맞습니다. 다만 변동성은 감안해야 해요. 세 번째 유형은 발행 어음형입니다. 여기서부터 금리가 확 올라갑니다. 대신 구조가 다릅니다. RP형은 담보가 있었죠. 국채나 우량 채권을 잡아두는 방식이었어요. 발행 어음형은 담보가 없습니다. 증권사가 자기 신용만 걸고 발행한 어음에 내가 투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담보 없이 증권사를 믿고 돈을 맡기는 겁니다. 그럼 위험한 거 아니냐고요?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아무 증권사나 발행 어음을 만들 수 없어요. 자기 자본 4조 원 이상인 초대형 증권사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자본력이 충분해야 고객을 책임질 수 있다는 논리죠. 현재의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내 군대뿐입니다. 미래에셋 한국투자 NH투자 KB증권이 회사들의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냐면 AA 급 이상이에요. 웬만한 시중은행이랑 같거나 오히려 더 높습니다. 부도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뜻이죠. 담보는 없지만 신용 자체가 담보인 셈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습니다. 담보를 안 잡으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어요. RP형이 연 3.0%를 줄 때 발행 어우형은 3.5%를 주는 식입니다. 0.5% 그럼 5% 차이가 뭐 그리 크냐고 할 수 있는데 계산해보면 다릅니다. 1천만 원이면 연 5만 원, 5천만 원이면 연 25만 원, 1억이면 5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냥 유형만 바꿨을 뿐인데 이만큼 더 받는 거예요. 아무 노력 없이요. 단기 자금을 굴리면서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을 원하는 분들한테 발행형이 인기 있는 이유입니다. 담보 대신 초대형 증권사의 신용을 믿고 그 대가로 더 높은 금리를 받는 구조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유형은 MMWW 유형입니다. 머니 마켓랩의 약자예요. CMA 유형 중에서 구조가 가장 보수적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RP형은 증권사가 담보를 잡고 운용했죠. MMF형은 펀드 매니저가 굴렸고요. 발행 어음형은 증권사 신용을 믿고 맡겼습니다. MMW형은 아예 다릅니다. 증권사가 직접 운용하지 않아요. 고객이 맡긴 돈을 통째로 한국증권금융이라는 기관에 예치해버립니다. 한국증권금융이 뭐하는 곳이냐면 국내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책임지는 공적 성격의 기관이에요. 법률에 의해 설립됐고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증권시장의 중앙은행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공신력이 매우 높습니다. 이 구조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증권사의 운용 리스크가 완전히 제거돼요. RP형이나 발행 어음형은 결국 증권사가 돈을 굴리는 거잖아요. 아무리 안전하게 운용한다고 해도 증권사에 대한 신뢰가 기본 전제입니다. MMW형은 그 전제 자체가 필요 없어요.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적기관에 돈이 들어가니까요. 그만큼 원금이 안전하게 보호되는 구조예요. CMA 유형 중 가장 보수적입니다. 물론 예금자 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니에요. 그건 다른 CMA 유형이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가장 안정적인 설계라고 평가받아요. 그럼 단점은 뭘까요? 금리입니다.
리스크가 낮으니까 수익도 낮아요. 발행어 음영이 연 3~5%를 줄 때 MMW 유형은 8% 정도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0.7% 차이. 5천만 원 기준으로론 35만 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MMW 유형은 수익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분들한테 맞습니다. 단 이원도 리스크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면 MMW형이 답이에요. 지금까지 CMA인의 가지 유형을 봤습니다. RP형, MMF형, 발행어음형, MMW형 전부 증권사 상품이에요. 공통점이 하나 있죠. 예금자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해도 법적 보장은 없어요. 이게 불안한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내 돈인데 법적 보호가 없다는 게 찝찝한 거죠. 그런 분들한테는 저축은행 파킹 통장이 대안이 됩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딱 하나예요. 예금자 보호법 적용 여부. 저축은행은 5천만 원까지 국가가 원금을 보장해 줍니다. 저축은행이 망해도 5천만 원은 돌려받아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심리적 안정감이 큽니다. CMA는 아무리 안전하다고 설명해도 결국 증권사를 믿어야 하거든요. 저축은행 파킹 통장은 그 믿음이 필요 없어요. 국가가 보장하니까요. 5천만 원 이하라면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금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판 상품이 나올 때는 CMA보다 높은 경우도 있어요. 저축은행들이 고객 유치 경쟁을 하면서 연대 파킹 통장을 내놓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발행 어음형 CMA가 3~5%일 때 저축은행이 4~0%를 주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5포트 차이 5천만 원 기준으로 연 25만 원이에요. 이럴 때는 저축은행이 금리도 높고 안전성도 높습니다.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다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특판이 끝나면 금리가 뚝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저축은행 앱이 대형 증권사 앱보다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체 한도도 낮고 투자 계좌 연동도 안 되고요. 단순히 돈을 넣어두고 이자만 받을 거라면 상관없는데 수시로 자금을 옮기면서 투자까지 병행하려는 분들한테는 이 불편함이 꽤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뭘 선택해야 할까요? 기준은 간단합니다. 내가 뭘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안전이냐 수익이냐 이것만 정하면 답이 나와요. 먼저 안전 최우선형부터 보겠습니다. 투자금이 5천만 원 이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아예 원천 차단하고 싶은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한테는 저축은행 파킹 통장이 답입니다. 예금자 보호 적용되고 금리도 나쁘지 않아요. 굳이 CMA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부부가 각각 5천만 원씩 합쳐서 1억 원까지 굴리고 싶다면 각자 명의로 저축은행 계좌를 만들면 됩니다. 예금자 보호는 1인당 5천만 원이니까요. 1억 원까지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높은 금리를 챙길 수 있어요. 다음은 실리형입니다. 단기 자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를 원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주식이나 ETF 같은 투자 자산으로 자금 이동이 잦은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발행 어음형 CMA가 맞습니다. 금리가 높고 같은 증권사 안에서 투자 계좌로 바로 연결되니까요. 허브 통장으로 쓰기에 최적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월급이 들어오면 생활비 빼고 CMA에 넣어둡니다. 매일 이자가 붙어요. 그러다가 S&P 500이 빠졌다 싶으면 바로 매수 버튼 누르면 됩니다. 같은 앱 안에서 3초면 끝나요. 은행 통장에 돈이 있었다면 이체하고 기다리느라 타이밍 놓칩니다. 리에, 한국투자, NH투자, KB증권. 이내 곳 중에서 본인이 주로 쓰는 증권사가 있다면 거기서 발행어음형 CMA를 개설하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면 저축근은 수익과 편의성이 우선이면 발행 어음형 CMA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CMA 금리가 연 3~5%라고 해서 그 돈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화면에 찍힌 숫자가 내 수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세금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금융소득이 생기면 예외 없이 15, 4%가 빠집니다. 소득세 14% 지방세 1, 4% 원천징수로 자동으로 떼어요. 내가 신고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알아서 빠져나갑니다. 이건 CMA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은행 예금, 적금, 저축은행 파킹 통장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소득이면 다 동일하게 15, 4%가 빠져요. 예를 들어볼게요. 1천만을 연 3, 5%짜리 CMA에 넣었습니다. 1년 이자가 35만 원이죠. 근데 실제로 받는 건 35만 원이 아니에요. 15, 4%면 약 29만 6천 원입니다. 5만 4천 원이 세금으로 나가요. 일봉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이자가 붙는 건 맞는데 세전 이자가 아니라 세후 이자가 재투자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수익 계산이 틀어져요. 그리고 금액이 커지면 신경 써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CMA 이자, 예금이자, 배당금, 채권이자 이런 금융소득을 다 합쳐서 연간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다른 소득이랑 합산돼서 세율이 확 올라가요.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 금융소득까지 합쳐지면 24%에서 35%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만 보면 안 됩니다. 세후 수익률을 계산해야 진짜 내 수익이 보여요. CMA 예금이든 금리 비교할 때 세전이 아니라 세후로 따져보세요. 이제 실행입니다. 알아만 두면 소용없어요. 행동해야 돈이 됩니다.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 지금 쓰고 있는 CMA가 뭔지 확인하세요. 증권사 앱 들어가서 내 계좌 정보 보면 나옵니다. 대부분 RP형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기본 설정이 그렇거든요. 발행 어음형으로 바꾸세요. 앱에서 계좌 유형 변경 메뉴 찾으면 됩니다. 클릭 몇 번이면 끝나요. 이것만 해도 금리가 0, 3%에서 0, 5포트 올라갑니다. 1천만 원이면 연에서 5만 원 차이. 5분 투자로 이만큼 버는 거예요. 아직 CMA가 없는 분들은 미래에세트, 한국투자, NH투자, KB증권 중에서 골라서 발행 어음형으로 개설하시면 됩니다. 2. 현금 흐름을 자동화하세요. 월급날 급여 통장에서 생활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CMA로 자동 이체 걸어두는 겁니다. 매달 직접 이체하면 귀찮아서 안 하게 돼요. 사람 의지력은 믿을게 못 됩니다. 자동화해야 지속돼요. 돈이 들어오자마자 알아서 CMA로 넘어가게 만드세요. 그래야 하루도 안 쉬고 이자가 붙습니다. 새 투자 계좌로 연결하세요. CMA에 돈이 쌓이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 돈이 다시 ISA, 연금저축, IRP 같은 절세 계좌로 흘러가게 해야 해요. 거기서 SP500이나 나스닥백 같은 자산에 자동 투자되도록 설정해 두면 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ETF를 사들이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단기 자금은 CMA에서 매일 이자 받고 장기 자금은 투자 계좌에서 복리로 굴리는 겁니다. 이게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한번 세팅해 두면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오늘 CMA인의 가지 유형과 저축은행 파킹 통장까지 전부 비교해 봤습니다. RP형, MMF형, 발행 어음형, MMW형. 각각 장단점이 다르고 정답은 없어요. 중요한 건 선택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단 0, 1%라도 더 높은 금리를 찾아 돈을 옮기는 행동. 사소해 보이지만 사소하지 않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10년, 20년 뒤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자산이 되어 10원 한 장도 그냥 놀게 두지 않는 치밀함. 그게 평범한 사람과 부자를 가르는 결적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CMA와 저축은행 파킹 통장 중 어떤 쪽을 선택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남겨주신 소중한 생각들은
다음 영상의 주제에 깊게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남들은 모르는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전략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이 필수입니다. 좋아요는 이 영상이 더 널리 확산되어 많은 분들과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월급 통장에서 돈이 조용히 증발하고 있습니다. 연령 1% 금리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1천만 원을 꼬박 1년 넣어둬도 이자가 고작만 원이거든요. 커피 3잔 마시면 끝나는 돈입니다. 그런데 같은 돈을 증권사 CMA로 옮기기만 했어도 최소 20만 원은 더 받을 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놔둡니다. 주거래 은행이라서 증권사 앱이 뭔가 낯설어서 솔직히 귀찮아서이 막연한 귀찮음이 매년 수십 허공에 날리는 기회비용을 만들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죠.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돈이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돈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현금 관리 시스템 지금 시작합니다. CMA가 뭔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종합자산관리계좌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증권사에서 만드는 입출금 통장이에요. 은행 통장이랑 기능은 똑같습니다. 돈 넣고 빼고 이체하고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자 붓는 방식이 다릅니다. 은행은 보통 월 단위로 이자를 정산하거든요. 중간에 돈 빼면 이자가 거의 안 붙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500만 원을 2주 넣어뒀다가 급하게 빼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자는 0원이에요. 월 단위 정산이니까요. 2주 동안 돈이 일한 대가가 없는 겁니다. CMA는 다릅니다. 하루만 넣어놔도 이자가 붙어요. 매일매일 쌓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CMA였다면 14일치 이자가 그대로 내 통장이 찍혀 있어요. 며칠이든 상관없이 돈이 뭐하게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자가 다음날 원금이 돼서 또 이자를 만들어내요. 밀복리 구조입니다. 복리가 매일 작동하는 거예요. 물론 하루 이자가 눈에 확 띄는 금액은 아닙니다. 1,000만 원 넣어도 하루에 몇백 원 수준이에요. 푼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매일 아침에 켤 때마다 잔고가 어제보다 늘어나 있어요. 아주 조금이라도요. 이게 주는 심리적 효과가 큽니다. 돈이 일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니까 저축 동기부여가 달라져요. 은행 통장은 한 달 지나도 잔고가 그대로입니다. 움직임이 없어요. 정체된 숫자가 주는 무력감이 있거든요. 매일 조금씩 불어나는 숫자가 주는 성취감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장기적으로 저축 수습권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CMA가 단순히 이자를 매일 주는 것만으로 끝나면 굳이 강조할 이유가 없죠. 진짜 강점은 따로 있습니다. 금리 자체가 높아요. 시중은행 파킹 통장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높은 금리 받으려면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월급 이체해야 하고 카드 실적 채워야 하고 자동 이체 몇 건 걸어둬야 해요. 이것저것 다 맞춰야 우대 금리가 붙거든요. 하나라도 빠지면 기본 금리로 뚝 떨어집니다. 귀찮아서 조건 못 맞추면 연령 1%짜리 1%짜리 통장이랑 다를 게 없어요. CMA는 다릅니다. 조건 없어요. 그냥 돈 넣으면 됩니다. 그게 끝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은행 우대금리 수준이 기본으로 깔립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투자 계좌와의 연동성이에요. 재테크하는 분들은 돈을 예금에 묶어두지 않거든요. 여유 자금 생기면 S&P 500 ETF 사고 싶고 개별 주식 매수하고 싶고 ISA나 연금축 계좌에 넣고 싶죠. CMA에 돈이 있으면 같은 증권사 안에서 바로 이동됩니다. 클릭 몇 번이면 끝이에요. 3초입니다. 은행 통장에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증권사로 이체해야 해요. 이체 한도 걸리면 풀어야 하고 수수료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작은 귀찮음 노름들이 쌓이면 투자 타이밍을 놓칩니다. 시장이 빠졌을 때 바로 못 사요.
아예 귀찮아서 안 하게 돼요. 돈이 은행에 묶여서 생기는 손해입니다. 그래서 CMA를 허브 통장으로 쓰는 겁니다. 월급 들어오면 생활비만 빼고 나머지는 CMA에 자동 이체 걸어둬요. 거기서 다시 ISA 연금 저축 IRP로 흘러가게 만드는 거죠. 돈의 흐름이 자동화됩니다. 이체 수수료도 아끼고 관리 시간도 줄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 걱정을 합니다. 증권사는 은행이 아니니까 뭔가 불안하다.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CMA는 예금자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내 돈이 위험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조 자체가 다르거든요. CMA에 들어간 고객의 돈은 증권사의 고유 자산과 철저하게 분리됩니다. 증권사가 자기 사업에 쓰는 돈이랑 고객이 맡긴 돈이 완전히 다른 금고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돈은 한국증권금융이라는 공적기관에 예치되거나 국채, 우량, 회사채 같은 안전한 자산을 담보로 운용됩니다. 담보가 핵심입니다. 내가 1천만 원을 맡기면 증권사는 그만큼의 국채를 담보로 잡아둬요. 증권사에 무슨 일이 생겨도 그 채권은 고객 몫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CMA에서 원금 손실이 난 사례가 거의 없어요. 수십 년간 검증된 상품입니다. 물론 극단적인 상황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증권사가 파산하면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요. 다만 미래에셋, 한국투자, NH투자, KB증권 같은 대형사들은 신용등급이 A급 이상입니다. 웬만한 시중은행 신용등급이랑 비슷하거나 더 높아요. 금융당국 감독도 철저하고요. 법적 보장이 반드시 필요한 분이라면 저축은행을 선택해야 하지만 실질적인 안전성만 보면 CMA도 충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제 CMA의 종류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CMA에 돈을 넣으면 그 돈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잠자는 동안에도 금융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그 운용 방식에 따라내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RP형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안전한 방식이에요. RP는 환매 조건부 채권의 약자인데 쉽게 풀어드릴게요. 구조는 이렇습니다. 내가 증권사에 돈을 빌려줍니다. 그러면 증권사는 국채나 우량회사를 담보로 내놓아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증권사가 약속된 이자를 붙여서 원금을 돌려주고 담보로 잡혔던 채권은 다시 가져갑니다. 내 돈을 맡기고 담보를 받아두는 구조인 거죠. 이 담보가 핵심입니다. 증권사가 망하지 않는 한 내가 담보로 잡은 우량 채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돈이 안전하게 보호돼요. 설령 문제가 생겨도 담보 채권을 처분해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CMA를 처음 개설하면 대부분 자동으로 RP형이 설정돼 있어요. 별다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가장 보수적인 옵션으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안정성 측면에서는 CMA 유형 중 최상위권이에요. 다만 그만큼 금리는 다른 유형보다 낮습니다. 안전한 담보를 잡고 운용하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이 적게 붙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발행 어음형이 연 3, 5%를 줄 때 RP형은 3, 0% 정도에 머무는 실이죠. 0, 5%, 5% 차이가 작아 보여도 1천만 원 기준으로 1년이면 5만 원입니다. 그래도 원금 보호가 최우선이라면 RP형을 유지하는 게 맞아요. 수익보다 안전이 먼저인 분들한테는 가장 적합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MMF형입니다. RP형이 담보를 잡고 확정금리를 받는 구조였다면 MMF형은 다릅니다. 펀드입니다. 내 돈이 펀드 매니저한테 넘어가요. 그 돈이 하루짜리 초단기 채권, 기업 어음, 양도성 예금 증서 같은 안정성 높은 자산들에 분산 투자됩니다. 원금이 막 흔들리는 주식형 펀드랑은 완전히 다른 결이에요. 단기 자금을 굴리는 아주 보수적인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핵심 차이가 나옵니다. RP형은 금리가 확정돼 있어요. 연면 3% 변동 없습니다.
하지만 MMF형은 실적 배당형이에요. 운용 결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잘 굴리면 RP형보다 높은 수익, 못 굴리면 더 낮은 수익. 단순합니다. 그럼 언제 유리할까요? 금리가 오를 때입니다. RP형은 금리가 고정돼 있어서 시장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내 수익은 그대로예요. 이미 약속된 숫자니까요. 반면 MMF형은 금리가 오르면 펀드가 투자하는 자산들의 수익률도 따라 올라갑니다. 시장 금리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구조거든요. 실제로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금리가 급격히 오를 때 MMF형이 RP형보다 0.33%에서 0.5% 5%포인트 높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1천만 원 기준으로 연에서 5만 원 차이입니다. 금리 상승 기회는 MMF형에 앞섭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금리가 떨어지면 MMF형 수익률도 같이 내려갑니다. 확정금리 받는 RP형보다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결론은 이겁니다. 금리 방향을 읽을 수 있고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싶다면 MMF형이 맞습니다. 다만 변동성은 감안해야 해요. 세 번째 유형은 발행 어음형입니다. 여기서부터 금리가 확 올라갑니다. 대신 구조가 다릅니다. RP형은 담보가 있었죠. 국채나 우량 채권을 잡아두는 방식이었어요. 발행 어음형은 담보가 없습니다. 증권사가 자기 신용만 걸고 발행한 어음에 내가 투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담보 없이 증권사를 믿고 돈을 맡기는 겁니다. 그럼 위험한 거 아니냐고요?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아무 증권사나 발행 어음을 만들 수 없어요. 자기 자본 4조 원 이상인 초대형 증권사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자본력이 충분해야 고객을 책임질 수 있다는 논리죠. 현재의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내 군대뿐입니다. 미래에셋 한국투자 NH투자 KB증권이 회사들의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냐면 AA 급 이상이에요. 웬만한 시중은행이랑 같거나 오히려 더 높습니다. 부도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뜻이죠. 담보는 없지만 신용 자체가 담보인 셈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높습니다. 담보를 안 잡으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어요. RP형이 연 3.0%를 줄 때 발행 어우형은 3.5%를 주는 식입니다. 0.5% 그럼 5% 차이가 뭐 그리 크냐고 할 수 있는데 계산해보면 다릅니다. 1천만 원이면 연 5만 원, 5천만 원이면 연 25만 원, 1억이면 5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냥 유형만 바꿨을 뿐인데 이만큼 더 받는 거예요. 아무 노력 없이요. 단기 자금을 굴리면서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을 원하는 분들한테 발행형이 인기 있는 이유입니다. 담보 대신 초대형 증권사의 신용을 믿고 그 대가로 더 높은 금리를 받는 구조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유형은 MMWW 유형입니다. 머니 마켓랩의 약자예요. CMA 유형 중에서 구조가 가장 보수적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RP형은 증권사가 담보를 잡고 운용했죠. MMF형은 펀드 매니저가 굴렸고요. 발행 어음형은 증권사 신용을 믿고 맡겼습니다. MMW형은 아예 다릅니다. 증권사가 직접 운용하지 않아요. 고객이 맡긴 돈을 통째로 한국증권금융이라는 기관에 예치해버립니다. 한국증권금융이 뭐하는 곳이냐면 국내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책임지는 공적 성격의 기관이에요. 법률에 의해 설립됐고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증권시장의 중앙은행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공신력이 매우 높습니다. 이 구조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증권사의 운용 리스크가 완전히 제거돼요. RP형이나 발행 어음형은 결국 증권사가 돈을 굴리는 거잖아요. 아무리 안전하게 운용한다고 해도 증권사에 대한 신뢰가 기본 전제입니다. MMW형은 그 전제 자체가 필요 없어요.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적기관에 돈이 들어가니까요.
그만큼 원금이 안전하게 보호되는 구조예요. CMA 유형 중 가장 보수적입니다. 물론 예금자 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니에요. 그건 다른 CMA 유형이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가장 안정적인 설계라고 평가받아요. 그럼 단점은 뭘까요? 금리입니다. 리스크가 낮으니까 수익도 낮아요. 발행어 음영이 연 3~5%를 줄 때 MMW 유형은 8% 정도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0.7% 차이. 5천만 원 기준으로론 35만 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MMW 유형은 수익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는 분들한테 맞습니다. 단 이원도 리스크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다면 MMW형이 답이에요. 지금까지 CMA의 가지 유형을 봤습니다. RP형, MMF형, 발행어음형, MMW형 전부 증권사 상품이에요. 공통점이 하나 있죠. 예금자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해도 법적 보장은 없어요. 이게 불안한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내 돈인데 법적 보호가 없다는 게 찝찝한 거죠. 그런 분들한테는 저축은행 파킹 통장이 대안이 됩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딱 하나예요. 예금자 보호법 적용 여부. 저축은행은 5천만 원까지 국가가 원금을 보장해줍니다. 저축은행이 망해도 5천만 원은 돌려받아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심리적 안정감이 큽니다. CMA는 아무리 안전하다고 설명해도 결국 증권사를 믿어야 하거든요. 저축은행 파킹 통장은 그 믿음이 필요 없어요. 국가가 보장하니까요. 5천만 원 이하라면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금리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판 상품이 나올 때는 CMA보다 높은 경우도 있어요. 저축은행들이 고객 유치 경쟁을 하면서 연대 파킹 통장을 내놓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발행 어음형 CMA가 3~5%일 때 저축은행이 4~0%를 주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5포트 차이 5천만 원 기준으로 연 25만 원이에요. 이럴 때는 저축은행이 금리도 높고 안전성도 높습니다.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다만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특판이 끝나면 금리가 뚝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저축은행 앱이 대형 증권사 앱보다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체 한도도 낮고 투자 계좌 연동도 안 되고요. 단순히 돈을 넣어두고 이자만 받을 거라면 상관없는데 수시로 자금을 옮기면서 투자까지 병행하려는 분들한테는 이 불편함이 꽤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뭘 선택해야 할까요? 기준은 간단합니다. 내가 뭘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안전이냐 수익이냐 이것만 정하면 답이 나와요. 먼저 안전 최우선형부터 보겠습니다. 투자금이 5천만 원 이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아예 원천 차단하고 싶은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한테는 저축은행 파킹 통장이 답입니다. 예금자 보호 적용되고 금리도 나쁘지 않아요. 굳이 CMA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부부가 각각 5천만 원씩 합쳐서 1억 원까지 굴리고 싶다면 각자 명의로 저축은행 계좌를 만들면 됩니다. 예금자 보호는 1인당 5천만 원이니까요. 1억 원까지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높은 금리를 챙길 수 있어요. 다음은 실리형입니다. 단기 자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높은 이자를 원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주식이나 ETF 같은 투자 자산으로 자금 이동이 잦은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발행 어음형 CMA가 맞습니다. 금리가 높고 같은 증권사 안에서 투자 계좌로 바로 연결되니까요. 허브 통장으로 쓰기에 최적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월급이 들어오면 생활비 빼고 CMA에 넣어둡니다. 매일 이자가 붙어요. 그러다가 S&P 500이 빠졌다 싶으면 바로 매수 버튼 누르면 됩니다. 같은 앱 안에서 3초면 끝나요. 은행 통장에 돈이 있었다면 이체하고 기다리느라 타이밍 놓칩니다. 리에, 한국투자, NH투자, KB증권. 이네 곳 중에서 본인이 주로 쓰는 증권사가 있다면
거기서 발행어음형 CMA를 개설하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면 저축금은 수익과 편의성이 우선이면 발행어음형 CMA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CMA 금리가 연 3, 5%라고 해서 그 돈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화면에 찍힌 숫자가 내 수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세금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금융소득이 생기면 예외 없이 15, 4%가 빠집니다. 소득세 14% 지방세 1, 4% 원천징수로 자동으로 떼어요. 내가 신고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알아서 빠져나갑니다. 이건 CMA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은행 예금, 적금, 저축은행 파킹 통장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소득이면 다 동일하게 15, 4%가 빠져요. 예를 들어볼게요. 1천만을 연 3, 5%짜리 CMA에 넣었습니다. 1년 이자가 35만 원이죠. 근데 실제로 받는 건 35만 원이 아니에요. 15, 4%면 4%면 약 29만 6천 원입니다. 5만 4천 원이 세금으로 나가요. 일봉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이자가 붙는 건 맞는데 세전 이자가 아니라 세후 이자가 재투자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수익 계산이 틀어져요. 그리고 금액이 커지면 신경 써야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CMA 이자, 예금이자, 배당금, 채권이자 이런 금융소득을 다 합쳐서 연간 2천만 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다른 소득이랑 합산돼서 세율이 확 올라가요.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 금융소득까지 합쳐지면 24%에서 35%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만 보면 안 됩니다. 세후 수익률을 계산해야 진짜 내 수익이 보여요. CMA 예금이든 금리 비교할 때 세전이 아니라 세후로 따져보세요. 이제 실행입니다. 알아만 두면 소용없어요. 행동해야 돈이 됩니다.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 지금 쓰고 있는 CMA가 뭔지 확인하세요. 증권사 앱 들어가서 내 계좌 정보 보면 나옵니다. 대부분 RP형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기본 설정이 그렇거든요. 발행 어음형으로 바꾸세요. 앱에서 계좌 유형 변경 메뉴 찾으면 됩니다. 클릭 몇 번이면 끝나요. 이것만 해도 금리가 0, 3%에서 0, 5%포인트 올라갑니다. 1천만 원이면 연에서 5만 원 차이. 5분 투자로 이만큼 버는 거예요. 아직 CMA가 없는 분들은 미래에세트, 한국투자, NH투자, KB증권 중에서 골라서 발행 어음형으로 개설하시면 됩니다. 2. 현금 흐름을 자동화하세요. 월급날 급여 통장에서 생활비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CMA로 자동 이체 걸어두는 겁니다. 매달 직접 이체하면 귀찮아서 안 하게 돼요. 사람 의지력은 믿을게 못 됩니다. 자동화해야 지속돼요. 돈이 들어오자마자 알아서 CMA로 넘어가게 만드세요. 그래야 하루도 안 쉬고 이자가 붙습니다. 셋, 투자 계좌로 연결하세요. CMA에 돈이 쌓이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 돈이 다시 ISA, 연금저축, IRP 같은 절세 계좌로 흘러가게 해야 해요. 거기서 SP500이나 나스닥100 같은 자산에 자동 투자되도록 설정해 두면 됩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ETF를 사들이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단기 자금은 CMA에서 매일 이자 받고 장기 자금은 투자 계좌에서 복리로 굴리는 겁니다. 이게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한번 세팅해 두면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오늘 CMA인의 가지 유형과 저축은행 파킹 통장까지 전부 비교해 봤습니다. RP형, MMF형, 발행 어음형, MMW형. 각각 장단점이 다르고 정답은 없어요. 중요한 건 선택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단 0, 1%라도 더 높은 금리를 찾아 돈을 옮기는 행동. 사소해 보이지만 사소하지 않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10년,
20년 뒤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자산이 되어 10원 한 장도 그냥 놀게 두지 않는 치밀함. 그게 평범한 사람과 부자를 가르는 결적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첫걸음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CMA와 저축은행 파킹 통장 중 어떤 쪽을 선택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시면 남겨주신 소중한 생각들은 다음 영상의 주제에 깊게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남들은 모르는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전략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이 필수입니다. 좋아요는이 영상이 더 널리 확산되어 많은 분들과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